설성주 시장. 와, 한상이다. 치워갖고 지금 기다리고 있구만. 빨리 문 열어라 카이소. 이 집은 일주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선생님이에요. 그러면 손님 전화해서. 자, 천천히 조심하세요. 예. 오십시오. 제가 선생님. 안내를 해드릴게요. 이리 와요. 사람은 항상 누군가를 만나느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예. 나를 만나셨기 때문에 오늘 일두 선생 고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짱이야. 잘 오셨습니다. 여기가 바로 일두 선생 고택인데 우리가 사극을 보다 보면 우리가 모르고 지나서 그렇지 많은 사극 장면들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극 장면들이 양반집을 찍을 때는 이곳에서 많이 찍힙니다. 특히 미스터 선샤인 같은 데는 그 여주인공 할아버지가 방문을 열고 탁 나와가지고 마당에 있는 그 이병헌이를 탁 내려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게 여기 보면 충효정가라든지 뭐 요런 요 집 요거 다예요. 그리고 토지에서 최참판 때 촬영을 할 때 어디서 했느냐, 여기서 다 한 거예요. 많은 그 사극들 많은 장면들이 양반집 나올 때는 이곳에서 많이 찍혔어요. 이 집은 바로 일두 고택인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정려가 많이 나와 있어요. 효자. 통정대부 판전. 보통 집에 가서 이거 하나만 있어도 그 집은 대단한 집입니다. 정려라고 하는 것은 정은 깃대를 꽂는 거예요. 정자. 려는 마을 여자. 옛날에는 충신, 효자, 연려. 충신이나 효자나 연려가 났을 때 그 충신, 효자, 연려의 행적을 높이 칭송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배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충신이나 연려나 효자들이 나게 될 때 그 마을 앞에다가 표시를 해요. 비를 세우거나 문을 세우거나 각을 세우는 겁니다. 뭐 충신각, 충신비, 연려비 뭐 이런 게 되는데 어디 가서 이거 하나만 있어도 그건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예요. 마을 앞에. 그런데 이 집은 문 하나에 1충 4효입니다. 효자 정려가 4이나 있고 충신 정려가 있어요. 그 정려가 한 문에, 한 집의 대문에 정려가 5개 붙어 있는 집,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이 집이 유일할 겁니다. 많은 집, 다른 전국적으로 유명한 집 가면 4개가 붙은 집은 2-3집 있어요. 그런데 5개가 붙어 있는 집은 이 집이 유일할 겁니다. 그리고 회계 종택에는 하나, 연려문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박석이 다 깔려 있어요. 들어오시면서 박석 밑에 돌을 짚고 들어왔을 텐데 그 박석을 깐 이유가 있답니다. 옛날에는 말을 타고 다녔어요. 양반들이 말을 타고 다니면 돌이 깔려 있으니까 말이 들어오면 따각따각따각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손님 오는 걸 아는 거예요. 미리 집안에서 손님 오는 걸 알고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양반들이 말을 타면, 말을 타려면은 양반이 말 탈 때는 밑에 하인들이 어깨 막 엎드리거나 뭐 받치거나 해가지고 말을 타게끔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두 선생은 하인들도 다 같은 사람인데 말 타는데 밑에 엎드리고 하는 거 그런 거 안 된다 해서 여기다가 이 돌을 깔아가지고 말을 타도록
집 앞에다가 노두돌을 놔놨습니다. 이 노두돌이라고 그러는데 일두 선생 집안에 어떤 뭐랄까 하인들도 존중하는 그런 어떤 기품을 나타내는 돌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5개 정려가 있고 일두종택 충효정각하는 게 붙어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6시까지 관람이 되는 건데 지금 시간 몇 시예요? 5시 12분. 예? 12분. 그래요? 그런데 이제 문이 닫혔으니까 못 가는데 사람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 그랬잖아, 그죠? 저를 만났으니까 가는 거예요. 문이 저쪽 문이 있었다. 문. 문 위에 현판이 이렇게 5개 있는 것만 보고 오시면 됩니다. 이게 의미가 타게 5개라고. 자, 그러면 대신 한 명. 이 길에 말 너무 심하다 이거. 그동안 손이 많이 패여서 그런 거 아니겠지? 이거 이거 너무 심해 이거. 저기로 들어가시죠. 월장. 할수 없습니다. 우리가 뭐 뒷문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감지죠, 기지요. 아이고 운치가 있다.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와, 이 소나무 진짜 걸작이다. 네. 다 오시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너무 멋있다. 진짜 이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 예. 대문을 우리가 아까 봤던 대문인데 대문을 열고 바로 들어오면 여기 사랑채가 보입니다. 사랑채입니다. 그죠? 사랑채고 사랑채 옆에 석가산 돌석자에 거짓가자 만든 산이다 말이죠. 그죠? 석가산. 이 작은 산을 만들고 돌과 소나무가 어우러지면서 전체 조직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전체 그 풍경과 잘 안 어울리는 게 거대한 저 전나무입니다. 지금 이 집에서 이 고택에서 제일 지금 걱정을 하는 게 바로 이 전나무랍니다. 이게 어디 태풍이 쳐서 넘어지거나 하면 아마 절단이 날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말씀드린 대로 사랑채, 남자들의 공간입니다. 남자들의 공간. 사랑채. 그리고 이 경자에 보면 문헌세가라고 하는 앙호가 붙어 있습니다. 문헌세가. 일두 선생의 시호. 옛날에 그 훌륭한 선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고관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시호를 냈는데 그 시호가 일두 선생의 시호가 문헌공 문 문헌공 문 그래서 이게 문헌세가인데 이 문헌세가라는 글씨가 뭐 수사 김정희 선생의 글씨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근거는 여기 뭐 썼으면 낙관이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없다. 그래서 말만
그렇게 전해지고 있고 여기에 보면 충효절이 하는 큰 대자가 넉자 써 있습니다. 충효절의 이거는 대원문의 글씨라고 전하는데 그것도 설만 어떤 사람은 숙종의 어필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전할 뿐이에요. 거기에 누가 썼으면 누가 썼다는 그 이제 낙관이 있으면 그런 말을 하는데 다만 우리가 추측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 소마오판이야. 그리고 요 큰 집에 그 제사 이름을 저기에는 탁청제라고 붙여놨습니다. 탁청제. 탁청. 구런의 어부사에 보면 그 물이 맑으면 갓끈을 싣고 타경 갓을 쓰는 그 끈을 씻는 거는 물이 맑은 물일 때는 갓끈을 싣고 물이 흐릴 때는 탁쪽 발을 씻는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나온 탁청입니다. 그리고 물이 맑은 곳에서 갓끈을 씻듯이 언제나 몸가짐을 다르게 반듯하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를 표현하는 그런 당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극을 찍을 때 이 장면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돌아 들어가면 여기는 남자들의 공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 미스터 선샤인에서 보면 여자 주인공의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200원이 요 마당에 있는 거 내려다보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또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상여 메고 나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게 아까 여러분들이 올라오신 그 도랑 그 모습이 나오는데 그게 옥계입니다. 옥계. 구슬옥자 도랑계자. 저쪽 덕암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옥계 계곡인데 옥계의 물인데 그 옆으로 이제 상해가 나가는 모습들 찍고 그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돌아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여인들의 공간. 여기 소마오간 같다. 느낌이. 그러네 기본에 아까 같기도 하고. 딱 소마오간 하면 밥. 나 그건 지푸라기 나 그러면 뭐라 그러면 사로. 예예. 그거다. 여기에 백성류를 하더라고. 성년자 흰 거. 꽃이 하얗게 피잖아. 내당이 되겠죠. 파란색 털어서 안쪽으로 내당.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우물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개평이라고 하는 그 개평, 이 지역의 이름이 개평인데 두 개의 또랑이 모여드는 그런 벌판이다 해가지고 뭐 개평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풍수지리설상 그 배와 같은 그런 곳이랍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면 안 된대요. 우물을 파면 동네가 망한다 해가지고 우물을 안 팠다고 그러는데 여기 일제 때 그 어떤 연유로 인해 가지고 여기 우물을 파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동네 지금 망해 보십니까? 그 뒤에는 그 나오는 이야기는 그 뒤에는 그 전보다는 많이 마을세가 줄었다. 쇠락해졌다. 쇠락해졌다. 여기가 이렇게 여기 문은 세가만이 아니고 옆에 보면 풍천노시 대종가 송제 노숙동 대감 아까 말씀드릴 때 청백리로 녹선되었는데 송제 노숙동 대감도 청백리로 뽑혔고 그 정손자 옥계 노진도 청백리 그리고 정손서 옥계 노진의 자연 와 퍼뜩 이름이 기억 안 나노 그 신선생 저쪽에 무성서울에 모시고 있는 그래 그 사위도 청백리로 뽑힌
한 집에 청백리가 3명이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선조 500년을 통틀어 청백리 녹선된 사람이 217명, 218명 이야기합니다. 500년 동안에 218명 하는데 전국에 234개 군현에 한 군현에 500년 동안 평균 한 명이 안 돼요. 그런데 한 집에서 3명의 청백리가 나온 거예요. 그게 풍천 노시 대종가 쪽이고 요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 집에 정녀가 5개나 되는 집이고 이 마을이 그런 마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바깥에는 아까는 이게 뭐였어요? 사랑채였다 그죠? 네. 사랑채인데 여기는 뭐예요? 안채. 여인들의 공간이고 이어서 이제 밥이 제공되고 하는데 손님들이 오면 사랑채에 먹잖아 그죠? 그러면 이어서 밥을 해가지고 밥을 내야 되는데 내외간에 남자 여자 이어서 일하는 여인네들이 바깥에서 온 손님들 남자들 얼굴 보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 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안에는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밥상 차려가지고 어디에 놔요? 마루에 놔놓고 문 닫아요. 그죠? 그러면 안에서 열고 갖다 먹는 거예요. 그러면 안쪽에 여인네들과 바깥에 남정네들은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이 집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근데 참 관리가 잘 돼 있네요. 예. 요즘도 사람이 사시는 거 같아요. 지금 사람은 살지 않습니다. 아니 살아도 되게 조금 일어나 보죠. 사실은 요거 열릴 때는 저 앙크는 닫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또 뜻이 통하면 또 둘 다 열고 이렇게. 어떤 이런 대가집에는 가면 한쪽에 사당이 있다 그죠? 가묘가 있는데 일도 선생을 모신 그 가묘입니다. 사당, 불천이 사당이죠. 우리가 흔히 종가를 이야기하는데 종가, 종손 뭐 어떤 집에 보면 몇 대 되는 집안의 큰 집에 자손들 그냥 종손 하는데 종손이라는 말을 할 때 3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답니다. 종손은 첫째 불천이가 되는 큰 인물이 있어야 돼요. 어른이 있어야 돼요. 불천이 어른. 조상 중에 불천이 어른이 있어야 되고 그 불천이 어른을 모시는 사당이 있어야 돼. 그런 집에 제사를 모시는 그 집사자만이 종손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 불천이를 모시는 사당, 종손. 그런 집이 종가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불천이 사당이 없는 집안은 그 큰 손자 제사장을 뭐라고 그러느냐? 그냥 주손이라고 그러죠. 주손. 그런데도 일반적으로는 그만 우리 정선 그러죠, 그죠? 그 종손이라고 불릴 때는 적어도 이런 불천이 사당이 있어야 됩니다. 불천이 하는 말은 뭐 대부분 압니다만은 불천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 불자의 옹결천자, 자리 위자. 4대가 되면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부, 고조부까지 4대를 제사를 모셔요. 그죠? 그러면 또 한 대 올라가서 5대가 되면 4대, 5대의 어른은 조매를 합니다. 신주를 땅에 묻어요. 불 살려서 보내거나 땅에 묻거나 하게 되는데 자손이 있는 한 영원히 제사를 지내야 하는 지내도록 나라에서 명한 어른이 있어요. 그게 소위 불천입니다. 불천이. 5대가 넘어도 6대가 되든 10대가 되든 자손이 있으면 그 어른 제사를 모셔야 돼요. 불천이 사당에는 들어가면 제일 왼쪽, 제일 안쪽, 제일 왼쪽에는 불천이 신주가 모셔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고조부, 정조부, 조부, 아버지 4대 신이 갖고 모이는 거죠. 불천이는 국불천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예조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임금님의 재가가 떨어져서 불천이로 모시는 국불천이 있고 유불천은 유림에서 추천해가지고 이런 훌륭한 어른을 모셔야 된다 청구를 하면 예조에서 심의를 해서 불천이로 모시는 유불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집안에 보면 우리 집안의 현조 우리 집안의 훌륭한 어른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어른은 끝까지 모셔야 돼 이렇게 해서 모시는 사람을 그런 그 불천이를 사불천이라고 합니다. 사불천. 개인적으로 국불천, 유불천, 사불천. 근데 이런 어른은 국불천입니다. 4대 넘으면 계속 계좌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요거는 그 쌀을 갖다가 쌀을 넣어놓는 창고였답니다. 그만큼 여기 요 바깥에 있는 데는 이제 외부에서 오는 그 식객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머물던 곳이겠죠, 그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도 늘 밥을 해줘야 했으니까 아마 들어가는 것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요거는 두지 이거 창고다. 이게 원래부터 타고난 열쇠는 이 어른은 청백리는 아니고 청백리로 된 어른은 아니고 일두 정여창 선생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팀은 정종 임금의 12째 아들 이말생공의 따님과 결혼을 했어요. 왕송과 결혼을 한 거고 일두 선생의 누님 역시도 영인군이라고 하는 태종의 정손자하고 결혼을 합니다. 왕송과 그 당시에 혼맥이 다 왕송과 연결될 정도의 집안이었으니까 대단한 집안이었죠. 일두 선생의 아버지 정유걸공은 저 함령도 병마우후로 이시의 난이 일어났을 때 이시의 난을 평정하러 나갔다가 거기서 전사를 하십니다. 그 병마우후면 종3품 정도 되는 거죠. 아버지 그러니까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었어요. 없고 나는 배운 것도 없는데 숨어 다니는 걸 좋아.